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수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새로운 기술 들어갔습니다. 주민. 저도 그거 봤습니다. 주민이라는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네, 날로 발전하는 우리 3프로 TV 뉴스룸입니다. 뉴스룸입니다. 예. 자,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요즘에 그 배우 이정재 씨가 굉장히 핫합니다. 그렇죠? 와, 요새 테마 중에 최고의 테마는 이정재 테마라고.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배우 이정재 씨와 또 정우성 씨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로 한 이 와이더 플래닛에 대해서 혹시 이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선행 매매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은 뭐 그냥 의혹인 상태인데요. 그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를 제가 이제 표와 함께 좀 준비를 했는데 함께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단 그 투자 관련, 그러니까 유상증자 관련된 공시가 있었던 날은 8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8일 장 마감한 이후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만약에 주가가 움직였다면 그러면 이거 혹시 선행매매 누군가 미리 미공개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게 제가 이제 빨간색 봉이 크게 올라간 바로 그 지점이 8일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사실 장 마감한 이후에 이 공시가 됐기 때문에 이날 상한가가 기록된 게 혹시 뭐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고요. 커서로 찍어주시면은 언제가 공시된 날이죠? 실제 공시된 날이 12월 8일. 이게 제 커서가 안 움직이네. 제 커서가 움직이는군요. 여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장 마감한 이후. 그러면 이날 상한가를 지금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날 상한가를 기록했지? 근데 저런 거는 네. 이렇게 선행매매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한번 네. 조사를 해보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투자자들 보기에 또 신뢰의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있었을 때 감독 당국에서 철저하게 본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경우에는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물론 이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워낙 주가도 많이 하락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았던 기업은 아니고 또 비슷한 시기에 한동훈 테마주도 계속 들썩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조그만한 매물만 들어오더라도 실제로 이 주가는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호가를 다 잡아먹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원래 거래량이 적은 종목인데 공시 전에 거래가 늘고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거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면서 조사를 한다 안 한다 아직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선행매매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 게요. 이 다른 기업에서도 선행매매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것도 밝혀진 바는 없지만 한국엔컴퍼니도 이제 타이어 관련주이잖아요. 그런데 예. 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그 공개 매수가 시작되기 전부터 주가가 좀 오르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뭐 선행매매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것도 선행매매, 저것도 선행매매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근데 그 선행매매라는 표현을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보를 알고서 거래를 했으면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뭐 자기가 거래라든지 뭐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사기적 부정 거래에 해당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처럼 그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기업 내에 네. 그래서 기업 내부의 관계자들이 알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미공개 정보 이용이 되는 거고 네. 그게 뭐 아니라 뭐 다른 외부에서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뭐 다른 방식으로 올렸다 그러면은 그때 선행매매라는 표현을 보통 써요. 네.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 그쵸. 사기적 부정 거래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선행매매라는 것보다는 미공개 정보 의혹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선행매매로 그 이야기들이 다 포괄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선행매매는 불공정 거래의 그 항목은 아니에요. 네네. 예. 무슨 말씀인지. 처벌하는 조항은 아니에요. 미리 매매를 했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사기적 부정한 방식으로 거래를 했다면 그거는 그 선행매매의 사기적 부정 거래로 처벌을 받는 거고 네. 미리 정보를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처벌을 받는데 이거를 보면서 사실 여기는 약간 정치 테마주적인 성격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게 예전에 한 10년, 한 15년 전쯤에는 네. 이 연예인 테마주가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기업이 주가를 올릴 때 연예인한테 가서 내가 주식을 싸게 당신한테 줄 테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공시에다가 이름 딱 써놓는 거죠. 아, 누가 투자했다. 누가 투자했다. 그래서 쫙 올라가지고 예전에 그때 그 견미리 씨 네. 하고 뭐 아니면은 저기 마스크팩. 예, 거기 네. 또 누구더라? 그 힙합 가수인데 두 명 길하고 게리하고 있었던 아, 뭐 그런 쪽 네. 사람들도 여기서 되게 그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네. 연예인들이 가명을 많이 쓰잖아요. 아, 본명을 넣어놓으면 근데 모르는군요. 공시는 본명이어가지고 이거를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아, 그런 일도 네, 그때 촌덕대. 한참 그런 취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뭐 아직 의혹이 근데 밝혀진 건 아닌데 아무래도 요즘에 그 뭐 이렇게 우리가 주도주라고 부르는 어떤 주도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테마주들이 너무 들썩거리다 보니까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상태에서는 약간 몸살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nim지를 했는데요. 요즘에 쿠팡 때문에 정말 판판이 깨지던 CJ 그룹이 네. 요즘에 이게 뉴스가 겹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쿠팡에 대한 반격에 나서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CJ 그룹이요. 예. 네. 일단 이 전쟁이 시작됐던 그 중요한 계기는 CJ 그룹과 쿠팡 사이에 이른바 햇반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CJ제일제당은 이제 햇반의 제조사고 쿠팡은 유통사인데 이 가격을 어떻게 둘 것이냐 그래가지고 거의 한 1년째 지금 갈등을 빚고 있어요. 그래서 쿠팡은 지금까지도 이제 햇반을 쿠팡에서 살 수 없게 됐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 티빙 같은 경우가 CJ그룹 계열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쿠팡플레이한테 점유율 면에서는 밀렸습니다. 네. 물론 뭐 쿠팡플레이는 뭐 쿠팡 와우 하면 그냥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뭐 어쨌든 보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점유율이 좀 높아지고 거기서 그 요즘에 좀 주머니가 좀 가벼워지니까 유료 OTT보다는 쿠팡 와우 하면서 보는 사람이 늘어나면은 그것도 점유율을 뺏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있었고 풀필먼트,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제3자 물류를 해주는 다른 소상공인들의 물류를 해주는 방식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쿠팡이 예전에는 이제 자기 물류만 하다가 이제 소상공인들 다 오세요, 제가 배송해드릴게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 풀필먼트 쪽에서 또 대한통운이 밀리고 그러니까 막 티빙, 제일제당 거기에 뭐 대한통운 이렇게 밀리고 있었는데 이제 좀 반격에 나서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게 티빙은 이제 일단 웨이브하고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아, 커지네요. 예, 이제 등치를 좀 키워서 한번 붙어보자 이런 네. 거고 그리고 이번에 좀 나온 뉴스가 CJ제일제당이 공식몰 CJ 더마켓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일제당이 운영하고 있는 유통 이커머스입니다. 네. 여기서 CJ 대한통운이 운영하는 내일고고내 서비스를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송, 쿠팡 하면 또 배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길 배송, 그리고 뭐 1시간 즉시 배송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1차적으로 CJ 더마켓에서 이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내년 1월 말부터는 CJ 제일제당의 네이버 공식 브랜드 스토어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뭐냐면은 쿠팡 빼고 다 모여. 그 네이버도 지금 커머스 쪽에서 쿠팡한테 좀 밀리고 있는 상국이 되니까 네. 쿠팡 빼고 다 모여가지고 그 물건을 제조하고 있는 CJ 제일제당과 네이버 쪽 그리고 이제 물류를 하고 있는 대한통운의 합작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CJ 제일제당이 그 전에 지금 뭐 햇반 비비고 같은 박스 단위 일부 상온 제품에 대해서만 운영하던 서비스를 내일 도착 서비스로 전 제품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로도 우리가 뭐 그 뭐라고 합니까? 신선식품을 예. 먹을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브랜드몰이니까 네. 네이버의 모든 상품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제일제당 관련한 물건은 그렇게 한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여기서 이제 쿠팡 빼고 다 모여잖아요. 그럼 다 모여야죠. 네. 11번가, 신세계 유통 3사, 컬리, 비마트 등 유통회사와 공동 마케팅을 하면서 쿠팡 의존도를 낮춰갈 거다. 와,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일강 다약이니까 네. 약자들 다 모여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지금 풀필먼트 센터를 부산에다가 2025년 말 완공을 기준으로 한 2천억 정도 투입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도 풀필먼트 센터도 2개 짓는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하냐 안 하냐님이 지금 글을 올려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도 못 이길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이제 반격 카드가 나오고 있는 거고 사실 이런 반격 카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쟁이 아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피곤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그러니까 유튜브 봐요. 네. 왜요? 유튜브 14,900원으로 올린다면서요. 올린다고 그거를 반격할
업체가 없습니다. 반격할 업체도 없고 그거 또 어떻게 끊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독점이라는 부분들은 플랫폼은 독점을 유발하기 마련인데 네. 어쨌든 이런 식의 경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선 좋고 경영자들은 굉장히 피곤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계청 발표는 1인 가구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줬는데요. 1인 가구 비중이 34%를 차지했는데 이게 역대 최대였습니다. 1인 가구. 네, 그럼 전체 가구 가운데 3분의 1은 1인 가구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와 진짜 많이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1인 가구의 소득이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좀 보여드릴 텐데 아마 1인 가구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득 수준은 그러니까 1인 가구의 소득 수준은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물론 젊은 층의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고령의 여성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 남자가 문제점 항상 먼저 죽어.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긴 술 먹고 하죠. 담배 피고 뭐. 이제는 안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요즘에 좀 덜하지 않습니까? 자, 표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1인 가구 추이가 불과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30%를 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매년 이 비중이 높아지더니 지금은 2022년 기준으로 34.5% 사상 최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연령별 그리고 성별로 1인 가구가 어디에서 많은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뭐 29세 이하는 남자나 여자나 한 20% 안쪽으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30대에는 22% 남자가 좀 더 많고요. 하지만 고령으로 가면 갈수록 보시면요. 60세에서 69세 쪽에 가면은 여성 고령의 1인 가구가 18.3% 그리고 70세 이상으로 가면은 여성 고령의 1인 가구가 거의 30%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분들이 사실 소득이 높을 수가 없겠죠. 자산도 많기가 좀 쉽진 않을 거고 이래서 1인 가구의 전체적인 평균 자산도 적고 그리고 소득도 적은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소득도 좀 눈에 띄는데요. 그 표도 함께 보시면요. 지금 1인 가구 가운데 3천만 원 미만인 비율이 일단 44%, 그 다음에 1,000만 원 미만은 16.8%. 그래서 이 두 개의 집단을 모두 다 합치게 될 경우 거의 61%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구 가운데 3천만 원, 연간 3천만 원도 못 버는 가구가 60%, 거의 3분의 2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1인 가구의 소득 수준이 안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근데 이거는 아까 그 연령별이랑 좀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은 네.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쪽이 그 20대, 그러니까 29세 이하 네. 그리고 60세 이상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원래 소득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예전에 1인 가구 늘어난다 그러면은 요새 뭐 1인 뭐 간편식. 간편식 뭐 이런 거 얘기를 네. 하면서 젊은 세대 쪽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대부분 노령층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번에 통계 보고 좀 놀랐던 게 20, 30대 1인 가구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와 결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좀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자산이 줄어들고 부채는 또 늘었습니다. 1인 가구 자산이 작년보다 0.8% 감소했고요. 부채는 1.9% 늘어났는데 그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73%가 1인 가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12평 이하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지금 1인 가구의 생활 형편이 사실 나빠지고 있다는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대도 있고 고령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고령층의 그 1인 가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자, 이런 그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쓰는 일이 계속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조금 정교하게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이라고 하더라도 자산이 많은 어르신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르신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복지를 연령별로 많이 끊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면은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복지를 주는 게 아니고 네. 자산이나 소득 기준을 좀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이 고령층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보면 대부분 60대 이상 굉장히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힘들게 사시는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거는 맞는데 네. 어르신이란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복지를 하는 거는 그 젊은 세대들한테 너무 가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 통계들 좀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다음 보도록 하죠. 뉴스는 네. 20조 시장 정조준 삼성전자 HBM 2열 CXL 상표 4개 동시 출원이라는 굉장히 암호문 같은 제목입니다. 이게 제가 어떤 내용이냐면 네. 차세대 메모리 기술 CXL 관련한 특허 상표를 등록을 많이 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그 특허 검색 시스템에서 보니까 삼성전자가 삼성 CMMD, CMMTC, CMMH, CMMHC 등 4개의 상표를 한 번에 출원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그 CMM이라는 게 보통 그러니까 CXL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적절한데 네. 그 CXL이라는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HBM이라는 말도 되게 어려워서 굳이 안 쓰던 말인데 네. 그 최근에 뭐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HBM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이게 GPU 가속기가 있으면은 옆에다 램을 이렇게 쌓아서 올려가지고 속도를 빨리 가져가는 네. 그런 제품이 HBM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구조가 됐냐면은 메모리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 속도를 굉장히 빨리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네. GPU 가속기를 쓰려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이 AI 시대의 가속기를 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게 연결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D램을 저 옆에다가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거리가 멀수록 속도가 느려져요. 아, 도로가 길어지면은 내가 도착하는데 오래 걸리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 도로가 많아야 도로가 넓어야 빨라요. 네. 그래서 HBM은 그 TSV라고 그랬고 뭐더라? TSV 이렇게 막 구멍 빵빵빵 뚫어가지고 네. 막 4,000개 도로 뚫고 막 그러거든요. 네. CXL은 뭐냐면 지금 한번 표 같이 보시면은 이 그 CPU에다가 램을 연결하는 통로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기술이에요. 아. 그러니까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한 일종의 아키텍처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HBM은 되게 비쌉니다. 표 한번 같이 보시죠. HBM은 위로 쌓고 해서 비싼데 지금 보시면은 CPU에 이렇게 한 축이 연결되어 있는 게 있고 그 옆에는 두 축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기술이 CXL인데 그러니까 가속기를 놀릴 때 HBM을 무한하게 늘릴 수 있느냐라고 네. 보면은 되게 비싸요, HBM은. 네. 그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요새 그 글로벌 AI 시장, 하드웨어 시장에서 뜨고 있는 키워드가 CXL이에요. 네. 그래서 CXL 시장 누가 선점하는지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그래서 그냥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CXL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CXL 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HBM하고 뭐가 다른 거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D램을 그냥 연결하는 거에서 네. 더 빨리 가야 되니까 네. 옆에다 붙이고 위로 쌓은 게 HBM이에요. 네. 근데 HBM이 되게 비싸요. 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빠르고 대용량의 D램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아키텍처. 아, 그러니까 D램 자체가 바뀐다는 개념보다도 예. 구조가 바뀌는 거네요. 그쵸. 어디에 어떻게 쌓을 것이냐. 쌓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방식으로 연결할 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그 엔비디아의 GPU 서버를 보면은 네. 엔비디아 GPU가 하나에 8개가 들어가요. 네. 8개가 그쵸. 들어가면 이 GPU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NV링크라는 이름을 그 엔비디아가 써요. 네. 그게 연결이거든요. 연결하는 네트워크. 네. 그것처럼 CPU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아키텍처에서 D램을 어떻게 연결하면 빨리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키워드가 CXL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는 예전하고 아예 훨씬 더 빠른 속도를 요구하고 훨씬 네. 더 많은 용량을 요구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이 부분들에 대한 차세대 기술로서 특허 등록을 했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용어로서 한번 CXL이라는 단어를 한번 기억해 두시면 네. 나중에 이제 뭐 내년 내내 이 단어를 들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너 HBM밖에 모르지? CXL이야. HBM 얘기 한참 그거 많이 올랐잖아. 다음 거 먼저. CXL 공부해야지.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자,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자, 쇼핑 후에 주차비 결제는 차 안에서 현대 기아가 카페이를 도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쇼핑 마치고 이제 주차 결제할 때 보통 뭐죠? 컨시어지가 아니고 기계에 가서 우리가
주차 확인하고 아. 결제하고 예, 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키오스크죠. 키오스크에 가서 할 필요 없이 차 안에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되는 겁니다. 현대기아차가 오늘 강남 현대백화점 본사에서 주차요금 차량 내 간편 서비스인 이 카페이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이 카페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사용해 보신 분도 뭐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화면, 이 차량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거기에 예. 나오는 화면을 통해서 실물 카드 없이도 요금을 정산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차량 이제 결제가 핸드폰이랑 연결되어 있으면 인포테인먼트 누르고서 이제 결제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굳이 창문 열고 카드 꺼내서 카드 꽂고 뺐고 뭐 영수증 받고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차량에서 이제 일단 현대기아차는 지난 10월 31일 시범 운영을 개시한 곳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이었었는데요. 여기를 시작으로 이제 내년 상반기 압구정 본점, 무역센터점 이렇게 전국 10개 지점에 순차 확대할 예정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거죠. 커넥티비티입니다. 사실 이제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 수단을 넘어서 이제 소비자와 그리고 탑승자와 차량을 연결하고 차량과 차량을 연결하고 이런 커넥티비티로 계속 거듭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모빌리티가 이제 전동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사실 차 자체보다는 그러면 사용자가 이 차 안에서 얼마나 편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용자 경험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페이는 현재 주유소, 전기차 충전소, 주차장 등 전국 4천여 개 가맹점에서 이미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지난 9월에는 미국에서도 차량 간편 결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런 사용자 경험이 앞으로 나중에는 차량 브랜드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첫 발을 내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이거 써봤는데 네. 편하긴 해요. 네. 근데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게 힘들죠. 되게 번거롭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디서나 된다 그러면은 쉽게 쓸 건데 뭐 되는 주유소가 있고 안 되는 주유소가 있고 되는 주차장이 있고 안 되는 주차장이 있고 사실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 처음에 삼성페이 결제 시작할 때 있잖아요. 예. 또 그때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 과도기를 거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고 이게 정말 자리를 잡게 될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차 기아가 그런 걸 잘 못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회사들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영역을 확장하는 네. 거에 대해서 뭐 손해 보더라도 막 확장 일단 해놓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현대차 기아가 잘 못해요.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차 만들어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부가 부동산 PF 정리하기로 좀 마음을 먹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한번 매번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번에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좀 쐐기를 박았습니다. 일단 PF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3분기 연체율이 조금 나빠지긴 했지만 10월, 11월 삼각 휴진론 효과로 상대적으로 좀 좋은 숫자가 나올 것 같다. 네. 근데 여기서 사업성이 미비하거나 자산 감축 등 특단의 조치 없이는 문제가 있는 건설사 금융사는 시장 원칙에 따라서 조정 내지 정리가 돼야 된다는 원칙이 있다. 자기 책임 원칙에 따른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것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강하게 확인하는 논의들이 있었다. 여기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전해드리는 이유는 말했다라는 거 박제하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그때 가면은 또 뭐가 어쩌고저쩌고 네. 하면서 또 미루고 해서 또 거기 막 건설사 또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질질 끌면 오히려 구조조정만 늘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복현 원장이 이번에 확인을 했던 혹시 정리하겠다라는 게 내년에 좀 올해는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좀 쭉쭉 그렇다고 너무 시끄럽게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 시끄러우면 충격이 크잖아요. 네, 다 망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네. 딱 정해진 스케줄링에 따라서 외부적인 어떤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네. 이거 하려 그러면 로비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이해관계자들이 많으니까 네. 여기저기서 정치권 동원해가지고 막 그렇겠네요. 난리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잘 지켜가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댓글 보다가 네. 아까 CXL은 삼성전자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네. 전 세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이 뭐 할 수 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삼성이 안 해도 인텔도 이거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페이 편하답니다. 쓰셨군요. 예.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17도로 더웠다가 그 다음 날에 막 영하로 떨어졌다가 막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좀 어제 비도 내렸었죠. 비도 내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스키장이 되게 운영을 하기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어제 사상 최초로 강원 영동 지역에 12월 중 호우특보가 발효됐다고 합니다. 12월 중에 강원 영동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린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아. 근데 비가 내린 겁니다. 눈이 내려야 될 때 비가 내린 건데 기상청에 따르면은 이제 12월 중 강원 영동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거는 기상청이 데이터를 축적한 이후 1999년 이후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스키장에서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스키장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비옷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비옷 입고 스키를 타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 뭐 리조트를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이 이제 비옷을 겉에다 걸쳐 입고 이제 리조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일단 기온이 높아서 슬로프 눈이 녹아내린 측면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비까지 내리다 보니까 이 녹아내린 눈에 사실 인공 눈을 더 쏴주면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저희 그 얘기가 네. 그 유종훈 기자가 네. 저희 취재팀이 운영하고 있는 압권 채널 있잖아요. 네. 거기서 오늘 업로드 할 것 같은데 이미 이미 했나요? 네. 알프스에 눈이 녹아가지고 스키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프랑스 몽블랑 지역에서 스키장 몇 군데가 폐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 스키장이라고 하는 건 그냥 풀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예. 수익권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스키장들도 12월이 지났는데 전체 슬로프를 열지 못하고 한 3개 슬로프 열고 막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프랑스에 있는 그 스키장들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결국 적자를 누적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폐쇄하게 됐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날씨가 이 정도라면은 어쩌면 그런 비슷한 현상을 피해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너무 진짜 기후 변화가 좀 요즘 체감이 많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뉴스 시간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건 예.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구글이 올해 검색어 가장 늘어난 검색어에 대한 트렌드 순위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같이 보시면은 좀 재밌는 키워드가 좀 많아서 한번 그냥 같이 한번 보시자고 준비를 했습니다. 좀 그래도 좀 뜻깊었던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올해 검색어에 그 둘째 줄 두 번째에 레시피라고 있죠. 네. 이거 음식 레시피거든요. 글로벌이에요. 네. 1위가 비빔밥입니다. 어. 글로벌 검색어 1위 음식 기준 비빔밥. 이야, 베이글 이겼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는 여기 올해 검색어의 뜻 검색의 잼버리. 네. 잼버리 좀 슬프더라고요. 얼마나 그 네. 사고를 쳤으면. 이것도 글로벌입니까? 이거는 국내. 이건 국내입니까? 예, 이게 얼마나 남사스럽습니까? 이런 거를 국민들이 다 검색해서 보게 만든 이 잼버리가 좀 안타까웠고 우리나라 레시피 중에는 의외로 마늘장아찌가 1위였습니다. 그래요? 예, 이야. 그리고 TV 프로그램 중에는 더글로리가 7위에 있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 네. 그냥 이런 거 연말에 한 번씩 보면은 올해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3프로 뉴스룸이었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